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기출해설 강의 19회 29번 문제입니다. 자, 틀린 것입니다. 1번 가격을 속이면 거짓된 은행에 해당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금지행위에 보면 거짓된 은행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되는데 가격을 속이는 것도 거짓된 은행에 해당된다는 판례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개업공개사는 매도 의뢰인이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지 여부를 알지 못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등기사항증명서와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이를 조사 확인하는 것으로 족하다, 충분하다, 이게 X네요. 많이 확인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족하다, X다. 특히 등기필 정보까지는 최소한 확인해야 된다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등기필 정보는 소유자만 가지고 있고요. 등기필 정보는 재교부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분양대행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금원은 초과수수가 금지되는 금품이 아니다. 그렇죠.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되지. 중개보수가 아닌 컨설팅 수수료, 분양대행 수수료 이런 것들은 중개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닙니다. 4번 중개대상물인 주택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 개업공개사는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수를 받아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사무소 기준입니다. 이게 사실은 의미는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시도 조례가 똑같긴 한데 어쨌든 대학 교수님들이 출제를 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시험에 냅니다. 실물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에 중개사무소가 있으면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를, 인천에 있는 아파트를 중개했다 하더라도 서울시 조례가 정하는 보수를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거래를 성사시켜 작성한 계약서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가 자신의 등록된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대여 행위에 해당된다. 그렇습니다. 양도 대여는 실체적 진실을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형식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형식적으로 누가 도장을 찍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중개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하여야 합니다. 자, 다음은 3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가, 벌, 병 사이에 순차적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는데 등기는 최초 양도인 갑으로부터 최종 양수인 병 앞으로 격려하기로 하는 3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병은 직접 갑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즉 중간 생략 등기죠.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합니다. 단지 처벌받을 뿐이죠.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 유효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2번 선매자가 토지를 매수할 때 가격은 감정가격입니다. 선매가격은 감정가격이고 불허가 처분을 받아서 매수 청구했을 때 매수가격은 공시지가죠. 다만 감정가격이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낮은 금액입니다. 항상 공공기관의 경우 국가 공공기관 공공단체는 낮은 금액이 있으면 낮은 금액이죠. 왜냐하면 자기 돈 아니기 때문에 개인 돈 아니기 때문에 비싸게 사주고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번 당사자가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세권의 양도에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전세권자는 전전세를 임의로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하고 다른 점이죠. 임차권은 주인 동의를 받아야 되죠. 4번 분묘가 일시적으로나마 멸실되었다면 유골의 존재를 불문하고 분묘기지권은 소멸한다 했는데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고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존속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게 판례입니다.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매수인이 착오로 인접토지의 일부를 그의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점유하고 있다면 그 점유 방법이 분묘를 설치 관리하는 것이어도 자주점유에 해당된다. 즉 그 토지 소유권을 시효 취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타주점유가 아니고 자주점유, 자기가 소유자라고 생각하고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1번입니다. 확인설명서 서식 4가지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것 했는데 답은 5번이죠. 이 내진설계 적용 여부는 건물이 있는 경우 1, 2의 서식, 1이 주거용, 2가 비주거용이죠. 1, 2의 서식에만 해당되고 3번 토지, 4번 서식,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내진설계 적용 여부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가지 서식 공통적으로 기재되는 게 대권, 금세, 실수라고 했죠. 대상 물건의 표시, 권리관계, 거래 예정 금액, 실제 권리관계, 그 다음에 취득 관련 조세, 그리고 중개보수 산출 내역, 요건 모든 서식 공통적 기재사항이다. 대권 잡으면 금세 실수한다. 이렇게 암기하자고 했죠. 자, 32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2번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죠. 갑과 을은 2021년 10월 30일 서울특별시 소재 갑소유 X상가 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5억, 월차임 50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을은 X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다. 이 사안에서 개업공개사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입니다.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이미 명백한 경우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죠. 자, 이 환산보증금이 서울에서 9억, 감일 억적권역에서 6억 9천, 광역시 5억 4천, 기타 지역에 3억 7천만 원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산보증금이 10억이죠. 따라서 최단기 존속기간 1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니은에 이게 소위 대항력이잖아요. 대항력은 9억 초과하더라도 적용됩니다. 서울에서. 자, 그 다음에 디귿은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해야 해지할 수 있습니다. 3개의 차임액 이기기 때문에 X고요. 그 다음에 리얼은 환산보증금이 10억이기 때문에 최우선 면제 인정되지 않습니다. 우선 면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틀린 거 4번입니다. 즉 제가 환산보증금이 서울에서 9억 초과하면 적용되는 게 임시 표준대개 권해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임시특례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 연체한 차임은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한 것으로 보는데 포함시키지 않고요.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할 수 있고요.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은 9억 초과더라도 적용됩니다. 그러면 9억 초과면 적용 안 되는 게 최우선 면제, 우선 면제, 최단기 존속기간, 월차임 전환율, 정액 청구 5%밖에 안 된다. 임차권 등기 명령 이런 거 다 환산보증금이 서울에서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